류민영 전공유아 수다 프로젝트 기획 쏙쏙 말 한마디 일성말.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가 저번에 뭔가 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돼서 다시 맞아요. 녹음을 하느라. 네, 류민영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선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선수입니다. 네. 방청객이 많은 양. 우리 오늘 만나는 건 발달 심리로 얘기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색하게? 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은 발달 심리학의 수학의 정석을 처음 피면 무엇이 나오죠? 집합. 그렇죠. 집합과 같은 분야 정신분석 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집합 보고 네. 안 보는 거. 그것만 보는 거. 집합만 보는 깊이 아주 보고 궁금하게 덮어버리는 되는. 부분. 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은 뭐를 공부하고 뭐가 궁금했나요? 류 선수는 프로이드 공부하실 때 프로이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의식, 또? 리비도, 또? 왜? 있는 거 전이식? 솔직히 얘기해야지. 파라토스. 그렇죠.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나오는 게 유선수 있어요. 하면 딱 나오는 얘기. 성. 이건 참 비밀이었는데 우리끼리. 여튼 이게 프로이드 하면 생각나는 게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방금 유선수가 말해주신 여러 가지를 막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듭니다. 힘들고 재미가 없고 집합을 풀다가 포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프로이드는 기출에서는 정작 방금 유선수가 이야기해준 부분에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허. 뭐란 거죠?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수험생으로서 알아야 하지만 그 분야보다는 노래이론이랑 이제 많이 같이 나오는 정화, 네, 그 그쵸.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정화 부분은 저희가 노래 이론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그럼 프로이드를 아예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또 아니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 놓고 하다가 덜컥 나오면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난감하죠. 마이너스 1.2점 되는 거죠. 그런 데서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 그래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발달단계요? 리비도? 리비도가 뭐예요? 리비도가 리비도죠? 오늘 유 선수가 아직 페이스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리비도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생의 에너지 중에 하나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 선수가 진짜 좋아하는 성의 에너지가 리비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나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죠? 이상하다. 네, 그래서 리비도가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 프로이드가 발달 단계를 나눴죠. 네.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외우고 계신 거를 이야기해 준다면? 먼저 첫 번째는 영아기 때 네, 구강기죠. 딩동댕 맞아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제 구강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애기들이 쭉쭉 빨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지. 걸로 욕구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이 항문기죠. 네. 항문기는 이제 항문으로 리비도가 옮겨가가지고 이제 변을 보거나 이러면서 만족을 얻는 거고 쾌감. 네. 그 다음이 남근기. 음. 이제 그때는 남근으로 리비도가 옮겨가서 이제 우리가 막 외우는 오이디푸스 그쵸. 막 이런 거 다 나오고 엘렉트라 컴플렉스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열등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나중에 이론이 확장이 돼요. 네. 이렇게. 우선은 수험생이면 3개까지는 기본으로 기본, 외우고 그쵸. 그 다음에 잠복기 이렇게 또 가지요. 근데 발달 단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리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에서 리비도만 알고 지나치기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리비도와 반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대되는 에너지. 사회 에너지죠. 그쵸. 타나토스. 그죠. 죽음의 에너지. 공격성이 나타나죠. 맞아요. 이게 나중에 공격성이랑 연결이 많이 돼서
프로이드 하면 리비도만 기억하는 것 뿐더러 함께 타나토스도 기억을 하면 나중에 공격성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이거 한번 들어봤던 얘긴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모든 이론을 다 교육의 실제와 연관지어야 되고 네. 강론에 대한 내용과도 관련을 맺어야 되고 뭐 대표적으로 공격성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사회관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나 이 꼰대 기질 또 나왔어. 안 되겠다. 게스트 초청한 듯한 느낌? 유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같은 느낌? 맨날 와 근데. 네, 그래서 다음에 또 프로이드 발달 단계 뿐더러 저희가 또 외워야 되는 게 있죠. 프로이드랑 연결해서 같이 외우면 좋을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둘이 연결해서 외우면은 좀 더 편할 것 같고. 근데 프로이드랑 또 다르게 에릭슨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발달 단계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8단계를 다 외울 것인가.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전략을 세워야지 이제 외울 그럼요. 때.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렇지. 자, 그래서 네. 제 생각엔 제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쵸? 우선 영아기부터 한 8단계 중에 유아가 포함되고 유아보다 조금 더 높은 아동까지 포함되는 1, 2, 3, 4단계까지 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신뢰감 대 불신감 되시겠고요. 되시겠고요. 두 번째는 자율감 대 수치심과 회의.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세 번째부터가 저희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딱 유아기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주도성 대 죄책감. 네 번째로는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4개의 우선 초점을 두고 이제 여유가 되시면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8단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앞에 4개를 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그냥 안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볼까요? 이미 아는데 물어보는 느낌이 너무 너무 잘하네요. 티나. 정답은 하나, 둘, 셋. 주도성! 맞습니다. 오늘 저희 너무 신났네요. 왜일까? 오늘은 왜냐면 이따가 고기를 또 사주신다 하셨거든요. 갈비. 그래서 신났나 봐요. 게스트로 나와도 주시고 갈비도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하시네요. 일단 물 마셔야지. 저희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또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주도성이 출제가 되었는데 네. 이제 제 기억 속에 답이 주도성이냐 자율성이냐 되게 그거에 관해서 답이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는데 이거를 자율성으로 볼지 주도성으로 볼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뭐 나는 외운 게 유아기가 주도성밖에 없어서 주도성만 썼다 해서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러면 또 공부하신 분들은 억울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된다. 출제자 입장에서 그죠? 흐름을 파악하고 네. 그래서 주도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거 아주 좋은데? 자율성이랑 주도성이란 단어는 칭찬받았어. 누리고자. 네, 이거 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자율성과 주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리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에릭슨을 통해서 내면서도 분명히 누리과정에서 표현되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고 싶은 것일 테고. 네. 그리고 주도성을 먼저 주고자 했었던 이유는 그 호기심의 충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탐구력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아교육이 강조하고 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것을 에릭슨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관건이냐. 네. 자, 그래서 알고 싶어요. 우리 하선수나 유선수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율성과 주도성의 뜻도 찾아보고 하니까 자율성은 일단 자율적인 거? 인데 기다려보세요. 우리 아직 교수님이 다 좋아하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논리예요, 우리.
야,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 말 좋아. 그대로 자유죠. 그런데 아직 녹음한 지 15분이 안 지나서 그래요. 좀 기다려보세요. 정신이 차려가고 있습니다. 알았어. 자율적인 것인데, 그죠. 자율적인 상황에서도 자율성,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약간 에릭슨은 자율성의 수치심에서 변을 그렇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아해, 똥 얘기. 약간 똥 유학이에요. 광고. 유아이들도 똥방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때 애들이 배변 훈련이 시작되면서 자기를 배변 통제하고 자기 규제를 해나가잖아요. 참어도 보고 맞아요. 모아서 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아서 썬더를 써야 되고 가셔야 되나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모아서 그런 써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차곡차곡 모아서? 보유성 막 이런 그렇지. 거 네, 네. 약간 그 하나 내가 뭐지? 내보내도 될까? 애들은 약간 놀다 보면 참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율성은 이제 자기 통제와 자기 규제가 포함된 자율성이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좀 조절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판단은 내기고 그거 반대로 이제 주도성은 약간 목적이 있어요. 아, 뭘 해야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가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볼까? 자율성은 통제, 네. 네? 주도성은 목적. 네. 그럼 좀 비슷하네. 네. 그 과정 안에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성취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주도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지만 네.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이렇게 하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고 네. 변을 통제하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면 자율성을 갖게 되는데 이래도 될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창피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수치및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겠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전의 시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신뢰감대 음. 불신감이요. 무엇 때문에 중요하느냐? 애착? 애착. 공부한다. 또 맞았어. 칭찬받았어. 그 애착을 설명할 때 쓰는 기제로서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에릭슨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주도성을 발휘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 주도성 이후 단계에 계속해서 노력하니까 뭐가 되는 거고 근면성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해도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게 가장 편안한 설명체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누리과정에는 이런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문득 사회관계 쪽에서 또 이걸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또 주도성 시험에 나오면 한번 나왔으니까 이걸 누리과정과 연관을 시키라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점이 자율성과 주도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자율성은 총론 부분에서 이미 그 자율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도성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주도성은 사회관계 세부 내용에 나의 스스로하기 좋죠. 그쪽에 계획하고 해본다. 음. 하고 싶은 걸 선택해본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3세가 자율성? 3, 4세인지 3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세가 자율성이라고 설명이 돼 있고 밑에 4, 5세가 주도성이라고 주도성으로. 설명이 풀어져 있는 걸 이제 들으신 분들 긴장한다. 생각 안 나. 당황했어요 지금 저도 어디 있었지? 지금 갑자기 목소리 톤 굉장히 다운된 지금 당황. 허리 찌르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체크해놨다가 사회관계를 좀 찾아 들어가서 네. 나의 스스로 계획하고 또 스스로 선택하고 네. 그 과정 안에서 진술되고 있는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뭐 굳이 뭐 나중에 가면 또 열심히 외우다 보면 외워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라고 하는 내용 정도만 이렇게 하자는 거지. 우리 수다 떠는 거지.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자율이라는 말을 우리 저번에 아주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사상 파트에서 그 맞아요. 자유라는 말로 맞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생각하시면 자연, 더 좋을 것 자유, 같습니다. 자율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맞아요. 1회차 때 이야기입니다. 네. 중간 정리.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요. 오래됐다 생각하시면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 네. 댓글 써준 분들 박수 줘야 돼요. 많이 봐준 거에 대해서 박수 줘야 돼요.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동이에요. 막 유선수 막 감동이라 그러고 막. 맞아. 방금 하선수인데. 하여튼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상수강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미스코리아야? 이제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조금 더 겸손하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관종 된다니까. 괜찮아요, 관종돼도. 그럼 또 오히려 좋게 관종될 수도 있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맞아. 더 주목받기 위해. 그럼 뭐 이런 거야? 하선수, 유선수 관종 프로젝트. 귓속말와 우리 프로젝트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 이런 능동적인 느낌.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맞아요. 있고 서로 교감이 되는 하나의 소통의 창이죠 댓글은. 그래서 더 그쵸. 궁금하신 거나 더 이렇게 알고 싶은 거, 또 쉽게 이해하고 싶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생각해보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면 쉽게 특히나 풀어서 저희 마지막 코너 있잖아요. 대신 외워드립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신 저희가 막 이렇게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또 연구를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소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래요. 많이 알려주시고. 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에릭슨 얘기하다가 관종으로 갔어요. 근데 이런 갑자기 딱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이런 관종을 생각하니까 하나의 관종도 방어 기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이건 뭐지? 당황했어. 잠깐만요. 이거 안 끊어지죠? 나 방금 생각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뭐 프로이드를 공부하면서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에 해당되는 얘기들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하죠. 네. 방어 기제에서 힘든 건 뭐예요? 너무 많은 거. 맞아요. 오, 정답. 너무 그래. 많아요.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 많고 약간 설명도 가끔 조금씩 몇 막. 개는 예시로 나오면 헷갈리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분명 얘기하고 싶은 이거를 건? 사례를 주고 쓰라고 할 텐데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큐는 기출 분석이 먼저일 것 같고요. 이거 해보니까 이제 우선 기출에 나온 걸 토대로 공부를 하고 예시를 자기가 만들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또 이제 괜히 관종 얘기했다가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출에 기반한 예시로 기억을 하시고 기출에 나온 것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안나 프로이드에 대한 얘기에서는 그 많은 그 내용들을 좀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넘어가죠? 네. 자, 집합 넘어가자. 네. 지정되면 저희 좋다. 제일 넘어가기 어려운 전에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너무 정신 없었어요. 가장 주목해서 확인해둬야 되는 건 프로이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그 위치상의 내용들도 필요하고요. 발달 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구분을 아는 것도 필요한데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정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서적인 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놀이 상황에서 정서적인 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학문기에서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화작용과 연관해서 확인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 시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아 확인에 관련된 부분에서 무의식 세계에, 그러니까 초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원초와의 쾌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초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둘 간의 조절을 하는 것으로서 에고로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나오겠지만, 요즘에 중요하게 보는 건 초자의 형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초자의 형성에 관련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게 내면화, 그렇지. 동일시, 내면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족 지연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이냐를 이 프로이드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가치 교육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초자와 원초와 그 다음에 자, 이 구분들도 하나 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고, 에릭슨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안나 프로이드는 이제 여러 가지의 방어 기제의 종류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좀 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네. 갑자기 걱정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앞에 거 띵까먹고 여기만 반복해서 들어야겠다. 에릭슨은 무조건 자율성, 주도성. 저희 말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집합을 보내드리고 네, 좋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네, 아우 오늘 추운 날씨인가 봐. 다 코 먹고 있어. 근데 춥긴 정말 이해해주세요. 추워요. 콧물이 멈추지 않아. 오늘 아침에 영하 9도. 우리 올 때 바깥 온도 손 호호 불어가면서 녹음실에 왔는데. 하여튼 온 김에 일단 프로이드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은 보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만날 분이 누굽니까? 집합 다음이 뭐죠? 인지죠. 수학 공부 안 하셨군요. 문과인 게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정신분석으로 그냥 했다가 두 번째로 인지발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지발달. 오케이. 네. 정신분석은 프로이드랑 에릭슨을 비교를 했다면 인지발달은 뭐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비교하면 쉽게 그 틀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비교의 틀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 선수? 일단 이 두 사람이 딱 일단 이론적 관점을 보면은 두드러지는 차이가 하나 있죠. 그쵸. 피아제는 문화적 보편성에 따라서 어느 세계 아이들이든 다 똑같다 이렇게 본 거고, 뭐가 똑같죠? 발달하는 순서가 다 똑같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거고, 이제 비고츠키는 반대로 이제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그리고 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애들도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부를 하니까 말이 다르게 나오는데 예전에 시작할 때는 이랬는데, 삐아제는요 내부고요. 비고스키는요 외부예요.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죠? 정말요? 다행히 그 파일이 삭제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내부라고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약간 발달의 원천이 개인 내적인 부분에 네. 있다라고 보통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고요. 네. 비고스키를 공부할 때는 발달의 원천이 개인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시험 문제 그런 말을 안 쓰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유 선수가 약간 유식하게 문화적 보편성, 누구? 피아제, 피아제. 비고스키는 문화적? 특수성. 이런 말을 쓰네. 이게 가장 큰 인지발달 이론의 두 학자를 이해하는 가장 큰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선 이해하시고 다른 이 두 학자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거든요. 오. 그죠. 그래서 피아제는 뭐라고요? 보편성, 비고츠키는? 특수성. 이제 그렇게만 또 머릿속에 남는다 또 이제 그러다가. 하지만 이건 문화적 기억을 보편성, 해둬야 되는 문화적? 제가 초수 때 이렇게 배경 지식을 안 깔아두고 피아제 하면 발달된 게 다다다다 외우고 또 뭐 비고츠키 하면은 뭐 비고츠키 하면 근접 발달지대 뭐 다다다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물론 뭐 시험에서 운 좋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꼬아내거나 아니면 그 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뭔가 동그란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약간 지구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분 나라별로 이렇게 피스별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초수 때 몰랐지만 이걸 들으시는 많은 초수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이거 시험에 문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이해하고 이들이 말한 발달 단계나 다른 걸 이해하는 거랑 아예 모르고 공부하는 거랑은 조금의 차이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죠. 다들 명확하게 모르고 느낌으로만 그죠. 알고 있죠. 느낌적인. 남이 정리한 걸로 공부해서 그죠. 내가 안 정리하고. 그래서 줄거를 봐야 된다는 이런 또 갑자기 중요성이 떠오릅니다. 강독반의 중요성. 네. 깨알 강의용도. 아이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아제랑 비고츠키를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나누었다면 이제 피아제에서 보편성 외에 이제 그냥 배경지를 깔아두고 기억해야 되는 거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 중요한가요? 너무 많은데 일단 그러면 발달 단계로 나눠서 하면은 그죠? 전조작기가 가장 중요하죠. 유아기에 딱 유아기가 딱 그 시기니까. 그리고 출제가 엄청 많이 됐어요, 기출에. 유치원에 가면 온통 다 전조작기 애들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친구 때리고. 뭐 애들만 그래? 그렇죠. 어른들도 전조작기 사고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출제위원들도 엄청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방송은 네. 출제위원 까기 방송이야. 익명이니까. 야, 우리 열일한다, 진짜. 우리 신상 까이면 어떡해요? 조심합시다. 혹시 모르 무슨 이름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우리끼리 맞아. 너무 이렇게 조심해야지. 수다처럼 또 하면은 진짜 사랑합니다. 수다인 줄 알고. 우리 이거 막 목소리 필터링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우리 막 2차 갔는데 우리 목소리 기억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랑합니다. 예. 열심히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 우리 절대 서울, 경기, 인천 안 볼 거임. 뭐 이런 거야. 다 밝히. 자, 그렇죠. 세종 안 볼 거임. 제주 안 볼 거임. 강원도 다 안 볼 거예요. 맞아요. 안 볼 거예요. 그럼 얘기 안 한 데 볼 거구나. 또 어디 충북, 경북. 전남, 전국 다 안 봐. 하여간. 안 봐. 자, 그래서 전조작기. 네. 전조작기는 어쨌든 기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맞아요. 너무 그것도 많이 나왔어요. 기출 분석에 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걸 하고 지금은 이제 귀로 편하게 들으시는 거니까. 우린 수다 방송이니까. 네, 전조작기 사고에 대해서 음. 한 번쯤 실생활에서 찾아보는 걸 한번 예시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면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던지는 거요?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포켓몬? 그 주머니 괴물. 포켓몬. 주머니 괴물 이제. 왜 그게 상품성도 아주- 얘기할 수도 있어. 어. 주머니 괴물을 잡으러 많이들 다니십니다. 이번 주에 네. 뭐가 나온대? 아니요 이번 주에 바우와 꾸리가 사무실에 온답니다. 교수님 그것을 보고서 잡으러. 이 주변에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 게임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다 중심화돼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화? 그죠? 중심화? 중심화가 안전사고의 원인입니다. 자, 중심하냐? 자기중심성이냐? 자기중심성은 그 두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자, 구분해볼까? 저는 딱 중심화 같은데? 중심하라고 얘기한 이유는? 정답은 없습니다. 중심하라고 얘기한 이유는? 왜냐하면 게임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앞에 차가 오는지 벽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면 중심화. 중심화. 왜? 중심화에 대한 개념이 한 한 가지에만 가지 초점을 측면에만. 그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네. 한 가지의 한 특성이라고 읽혀지면 중심화. 그죠. 그렇죠. 만약에 그 상황을 자기중심성으로 설명하면 나만 네가 잡아야 잡았네, 돼? 내가 잡았네 이렇게 싸우는 그죠. 걸까요? 나만 잡아야 저 돼? 잠만 보는 나만 잡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일면. 근데 별로 반대 개념을 생각한다면 하나는 자기중심성, 그거의 반대 개념은 조망 수용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튼 포켓몬고를 저희의 의견을 봤을 때는 방금 사고 날 위험을 못 본 채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 거는 중심화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쵸.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사고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사례 분석을 잘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떠오른다. 누구? 저희 학원 갈 때 차선 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분이요. 그분도 전조작기 아니 차선 가운데 맞아. 서가지고 상황을 이쪽 말씀드려야 차선으로도 못 가고 저쪽 차선으로도 못 가고. 때리고 싶죠. 아 맞아요. 정말 자기중심적 사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죠. 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빵빵했으면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깜빡이를 좀 켰으면 괜찮다는 맞아. 거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끝까지. 살면 끝까지 끝까지 서 정말 있어요. 공동체성이 없는 거지. 맞아. 사회성도 같이 이야기가 되네요. 에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전조적기로 돌아와서 결국엔 중심화 하나를 잘하는데. 그럼요. 감사합니다. 중심화 사고를 이제 포켓몬고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와 더불어서 설명하는 입장에 따라 자기 중심적 사고로도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약간 직관적 사고도 같이 이해하려고 하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직관적 사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네. 음. 그러니까 직관적 사고랑 중심화
나랑 그쵸. 그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있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지읒이 다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러나? 왜 이렇게 줬을까? 이게 바로 직관적 사고죠. 지읒이 딱 3개가 있어. 그러면 지읒이다 바로 딱 하는 순간 직관적 사고인가? 이렇게 하면 직관적 사고 아닙니까? 그쵸. 그 중심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끼워 맞추기 지음만 같은데?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뺏는구나. 이렇게 되게 수다 이 프로젝트? 네. 사고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례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단어가 의미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헷갈리실 정도가 줄어드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직관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떠오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죠? 아, 저 많이 이상형- 고민했네. 다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상형 있으시죠?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저의 이상형도 있습니다. 전지현 씨. 아니 전 남자죠. 내가 그렇다는 거지. 뭐. 이것을 교수님의 이상형은 전지현 씨로. 이제 사모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전지현 이거 꼭 보내드리도록 해요, 그죠? 우리 링크를 이렇게 사모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몇 분인지까지. 나 교수님 오늘 저녁 끝나고 못 집에 간다. 드시겠다. 그러면 하여튼 이상형. 네, 그렇죠. 빨리 넘어가야지. 네. 정신 차리고. 저의 이상형은 우선 조인성입니다. 그래서 뭐 그대가 조인성이라고 하나, 내가 전지현이라고 하나. 저는 아직 무기몸이 아니니까요. 전 뭘 남자친구 있잖아.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 남자친구일 자유롭게 뿐. 꿈꿀 수 있는 그래, 나이가 알았어. 없어. 조인성. 네. 조인성. 그래서 지금 각자 이상형이 길을 걷다가 문을 열었는데 내 이상형이 딱 나타나서 생각해보세요. 딱 보면 무슨 마음 들까요? 잘생겼다. 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마음 딱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성이라 꼭 상상을 안 해도 진짜 그냥 내 평소에 생각하는 잘생겼다는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럼 먼저 눈이 하트가 되고 잘생겼다. 딱 드는 느낌. 눈에 직관.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 바로 드는 생각. 직관적 사고. 맞나요, 교수님? 일단 나 자꾸 설득되고 있거든. 아닌가? 교수님 설득되고 눈빛이 있다. 약간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이러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려고. 그죠. 조인성을 봤다. 그죠. 마음속에 끌린다. 직관. 네. 뭐 봤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 직관. 그죠. 오케이. 뭐 그렇다고 치고. 네. 아니 뭐 느껴지는 첫 느낌. 영화관에서 내가 갑자기 옆 사람과 팝콘을 먹다 손을 딱 닿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딱 누르고 좋다. 직관적 사고. 그 육감 아닙니까? 그냥 조인성으로 갑시다. 예신 조인성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직관적 사고가 약간 방금 말씀드린 조인성을 딱 봤을 때 드는 바로 즉각적으로 드는 지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드는 걸 직관적 사고라고 한다면 중심화는 저는 많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소개팅 시켜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 뭐 봐? 이러면서 키 봐? 얼굴 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키와 얼굴을 구분하는 걸까요? 그쵸. 키와 얼굴을 같이 봐야 하는데 그럼 또 들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고민을 하다가 나 둘 다 봐가 아니라 나는 키를 봐. 그러니까 키 큰 남자를 진짜 소개시켜줘. 묘하게 설득되는데요. 진짜? 그죠? 빠져들죠? 지금 다 그래서 빠져들고 계시죠? 소개팅을 했을 때 근데 시험에 소개팅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해는 된다.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저희가 막 제가 지금 여기서 막 기출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들으실 때 속상해요. 막 책도 없는데 그럼 내가 또 기출책을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거는 5월달에 기출 분석 때 보시면 지금은 어떤지 그냥 이렇게 의미의 그쵸, 구분. 의미의 구분. 그래 알았어. 키와 얼굴.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키를 봐, 나는 얼굴 봐 이렇게 하나의 측면만 바라보고 나는 한 측면만 만족되면 괜찮고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현상. 그러니까 키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이런 그죠? 거. 그게 바로 중심화 현상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게 묘하다 말이죠. 그러네. 맞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네. 하나의 특성에. 네. 맞아요. 관심을 가져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은 키와 중심화 사고에서 벗어나서 키, 얼굴 모두게 만족되는 남편분. 돈은.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될 수 있죠. 중요하죠.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죠. 근데 우선은 전 직관적 사고가 조금 더 강한 사람이라 겉모습이 먼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 본능의 충실함. 그렇죠. 딱 여기에 맞는. 저희가 어려서 그럽니다. 어려요? 우리 교수님이 아직 좀 세상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우리 너무 어려서 좋아요. 돈 같은 어린 건 걸로? 상관이 없어요. 잘 야, 이 말이 더 이상해. 자기중심적 사고. 그거는
정 선수의 관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겠지? 근데 그죠. 그게 보여. 그럼요. 하여간 야 조인성.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여성이다 보니 이거 들으신 남성분도 계시겠지만 유아교육과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남자의 비율을 들면 이제 가족들에게 내 남자친구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가족들한테 당연히 나랑 만나는 사람이면 내가 내 마음에 직관적으로 딱 외모를 봤을 때 마음에 드니까 우선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막 얘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엄마 내 남자친구 진짜 잘생겼어. 언니 내 남자친구 진짜 잘생겼어. 막 키도 크고 훌륭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어느 날 저희 언니랑 엄마가 오는데 만난 거예요. 저랑 제 남자친구 있는데 그래놓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헤어져 집으로 들어왔죠. 저희 다 먹고 다녀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 언니가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너 남자친구 잘생겼다며? 이게 첫 마디였어요. 왜 잘생겼잖아 했더니 누가? 뭐라고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기다렸다. 너가 하도 잘생겼다 해서 어떡해. 제가 약간 뻥을 이거 쳤거든요. 남자친구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생겼어요 제 눈에. 봐봐 이 사랑이 충만한 근데 거라니까. 이 예시를 들으니까 저는 중심을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게 네. 얼굴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근데 내 남자친구는 코가 잘생겼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못생긴 거죠. 근데 코가 너무 잘생겼어. 중심화 사고예요? 그렇죠. 그렇죠. 코만 보니까 코가 너무 잘생겼어. 코 하나에만 꽂혀서 괜찮다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 사고. 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중심하네. 있죠. 그런데 남이 보는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잘생겼다고 모두에게 잘생겼어 라고만 말을 하는 건 강요시키는 건 자기중심 사고. 그렇네요. 그리고 보자마자 소개팅 나간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하면 직관적 사고. 정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네. 너무 외모로 빠지나요 저희? 아니 뭐 본능이 충실하잖아. 그럼요. 직관적 사고가 중점이니까. 그렇죠. 아직 전조적인가 봅니다. 우리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생긴 것들이 외모만 따진다고? 저렇게 생긴 것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우리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잘라주세요. 이거 알 것 같아 지금. 안 될 것 같아 이거. 오케이. 네, 그렇고 여튼 뭐 이렇게 해서 즐거우시라고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또 수습을 그렇게 하겠지만 네. 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 안 해. 경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그렇다는 게 잘라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네, 거 잘라드릴게요. 재밌게.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삐아제는 중심화,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뭐 이런 거로 정리를 좀 한번 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전조작기 너무 충만하게 오늘. 아니 쏙쏙 이해되시죠? 쏙쏙. 직관적은 눈에 딱 이게 보이는 이제 이거 듣고 나면 이걸 들은 사람은 이제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요. 거. 헷갈리시겠죠? 저 이상이다. 어떡해. 키 훌륭해. 그렇죠. 자, 빨리 넘어갈까요?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우리 이제 맞네요. 피아제 전조작기를 말했으니까 보편성에 기반을 둔 피아제가 말한 게 전조작 그 중에 이제 중요하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전조작기 사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성에 기반을 둔 비고츠키. 비고츠키. 네. 뭐였어요? 비고스키는 이렇게 보면서 좀 이제 좀 막 비교하는 게 나올까 뭐가 나올까 막 이럴 텐데 특히 왜 문화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꽂혀갖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난 궁금한데.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 자체가 피아제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부분도 출제가 됐으나 바로 작년에 2017학년도 시험 문제 이제 그죠? 발달의 맥락성과 관련 지어지는 이제 문항이 나와서 이제 더 저희가 여기 귀에 쏙쏙 박히게 이 부분에 탁 찍은 것도 있죠. 물론 뭐 근접 발달지대 비계 설정의 요소 네. 뭐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올해 만약에 또 관련지어서 나온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우울해지네요. 아유 조인성 생각하세요. 우리 2주째 우울하고 2주째 아픕니다. 이거를 두 번째 하고 있긴 봐도 아파요. 뭐가 그렇게 아팠어요, 정 선수는? 저요? 저는 우선 이게 2017학년도 B-2번의 2번 문제입니다. 초수이신 분들은 뭐 나중에 한번 문제 살펴보시면 되고 네. 재수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귀로 지금 한번 저기 들으시고 저 아실 어딘가에 머릿속에 아마 아. 똑똑히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 5월에 공부하시면 되죠. 애들 이름이 기억나. 애들 이름이 병규 수진이요? 병규 수진이. 이름에 병규! 병규네 이놈! 네. 그래서 그 정 선수가 가장 아프게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완성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주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고민을 하셨나요? 네. 뭘 고민했어요? 병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돼. 약은 의사 선생님만 줄 수 있어. 근데 병규가 이렇게 말한 게 병규 남자아이 아니에요? 좀 더 실감나게. 안 돼. 죄송해요. 네.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았으니까. 자, 나중에 수진이 역 해드릴게요. 자, 큐! 수진이? 안 돼. 약은 의사 선생님만 줄 수 있어. 꿈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말을 했죠? 했지. 네. 네.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 비고츠키의 놀이 관점에 근거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놓고 무엇이 뭐냐고 물어본 문제였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규칙이라고 써놓고 앞에 뭐라고 써야 될지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야, 규칙이 생각났어?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 것도 진짜 훌륭해요. 맞아요. 저는 진짜 놀이 관점이라고 하니까 진짜 놀이 파트에서 봤던 가지밖에 그것만 그거 뭔지 그래서 아시죠 답을? 다들 그거 쓰셨죠? 그쵸? 저랑 유 선수는 둘 다 그거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게 추상적 사고입니다. 추. 노래 네. 있는데 츄. 저 그거 할까 진짜 고민했는데. 괜히 나 지금 피카츄 생각하고 저는 다르네요. 저는 뚜이뚜이 치. 제가 제일 젊어요. 미스터 츄 생각했거든요. 그러네요. 내가 제일 젊을 수도 있지. 요즘 포켓몬 다시 대세니까. 아니죠. 피카츄를 안다는 건 90년대 사람이죠. 80년대와. 네. 그렇죠. 너 내 발 밝히는 거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놀이 규칙인지 사회적 규칙인지를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면 약을 의사 선생님만 줄 수 있다고 놀이 안에서 규칙을 정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약은 의사 선생님만 줄 수 있어 하는 거를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중요시했으니까 사회적인 규칙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약사가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놀이 규칙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다는 거죠. 답은 무엇이죠? 네, 놀이 규칙이 되려면 그거 해야 돼요. 약은 의사 선생님만 주는 걸로 했잖아. 여기까지 밑줄이 돼요. 왜 아무도 안 오시지? 당황스러워요. 아니, 이펙트가 부족합니다. 별로 이렇게 원래 목소리랑 차이가 없었어. 제 목소리가 그래요? 몰랐어? 그냥 들으시는 분 너무 불편하시겠다. 하여간 네. 그 밑에 줄에 그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놀이 규칙이 되려면, 그러니까 뭐 약은 약사 선생님만 줘야 된다라고. 그 목소리도 바꿔보고 싶었던 거지. 네, 맞아요. 그까지 하는 거는 너무 어른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만약에 놀이 규칙이 되려면 그 밑에 수진이 이야기까지 밑줄이 되어 있어야 놀이 속에서 우리가 정한 규칙이다,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거를 드러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만약에 제가 이게 객관식이어서 놀이 규칙이냐 사회적 규칙이냐 골라라 했으면 당연히 사회적 규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규칙. 근데 저는 그 객관식으로 나왔어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회적 규칙이 왜 놀이 관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헷갈리지만 굳이 둘 중에 답은 하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쓰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문화적 특수성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성이라고 하는 비고스키의 얘기가 사실은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네. 놀이는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위 형태가 놀이 안에 나타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위, 규범, 관습 이런 것들이 놀이 안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도 출제를 했었을 거예요. 네. 놀이지도라는 강숙현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달인유교 수책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9쪽이에요. 혹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개론책. 네, 개론책 네, 개론책 259. 259, 259, 250 아니고 259. 저희 책 말고 이제 저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잘하는구나. 그렇지. 네. 강론서를 이제 원전을 찾아보자면 원전을 먼저 찾으면 먼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놀이지도에 보면 유아는 사회적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자제하고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함으로써 놀이의 즐거움을 얻고 동시에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여 인지 발달을 이루게 된다. 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규칙을 실제로 행해보면서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고 만든 거죠. 그래서 문제를 출제한 맥락상에서 따지면 사회적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밑줄을 딱 거의 거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놀이 규칙과 사회적 규칙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출제 맥락에서는 그렇다는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왜 사회적 규칙이 이렇게 선뜻 용납이 안 되느냐? 의사는 처방전을 쓰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사회 문화적 맥락과 특수성을 보자면 그치. 우리나라는 약은 누가 줘요? 약사가 약간 진료는? 처방된 개념으로 의사가 오늘의 처방된 결론. 약으로? 약은 약사에게, 아,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지. 진료는 의사에게, 네. 약은 약사에게.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이상합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은 사회적 규칙이냐 놀이 규칙이냐로 헷갈려 했던 정선수 물론 훌륭하게 생각한 거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추상적 사고라고 답을 했었던 거는 어떤 이유였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실수를 한 혹은 정답에서 좀 멀어진 그 경험을 되살려서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앞에 상황을 보면은 성진이랑 어린이가 그 여기서 상황이 초콜릿을 가지고 약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성진이랑 어린이가 나도 초콜릿 먹고 싶어, 나도 먹을래 하면서 초콜릿 달라고 하는데 이제 병규가 안 돼, 약은 의사 선생님은 줄 수 있어라고 한 거죠. 이 상황을 보면은 초콜릿을 약으로 얘네가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초콜릿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다른 바꿔서 의미로 쓰는 거죠?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추상적 사고, 상징적 사고 이런 네, 개념에서 이해할 수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를 선택했죠. 근데 그러려면 아까 수진이의 말에 밑줄을 그어야 했던 것처럼 맞아요. 그 맞아요. 위에 병규가 여기가 아픈가요?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 2알을 준다. 여기에 밑줄이 그어졌어야.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아니면 될것 뭐 같습니다. 초콜릿을 약으로 하자 뭐 이런 말이 있어서 밑줄에 거 있으면 추상적 사고라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걸 고집하지 않고 문제 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 긴장되는 순간에 그걸 생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래. 8개월, 9개월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해볼까? 파이팅! 해야지. 아픈 문제는 보내드립시다. 아이고. 안녕. 자꾸 안녕. 옛날 남자친구 생각하지 마시고 전 과거가 조인성만. 또 입가에 지어진 저의 이상형이 조인성이 듣고 계신가요? 전지현. 아무리 그래봤자 조인성과 전지현님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서 유튜브에 이렇게 그렇다. 관종. 인기 채널 이런 걸로 올라가면은 이제 자 그만해. 그래. 그만하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급 마무리. 네, 약간 좋아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도 문화적인 거를 강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인지 발달이 일어나면 이제 계속 이제 2명씩 비교를 해서 피아제랑 비고츠키 비교를 했는데 요즘 출제 경향상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사람 있습니다. 가하. 그의 이름은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누굴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색해. 가그나! 어색해. 많이. 근데 가그나 이론은 오늘 유치원
잠 잘 안 올 것 같아요. 술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거잖아. 괜찮아. 아니 귀에 쏙쏙 박히게 피아제 비고치기 하면 귀에 쏙 박히는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 가드너인 거죠. 이제 좋습니다. 출제가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출제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또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일단 가드너의 이론 이름은 다중지능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왜 똑똑하다, 천재다 이런 사람들은 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과학을 잘하는 사람, 시간 혹은 내에 뭐 문제를 언어를 많이 잘하는 푸는 사람. 맞아. 그럼- 이상하게 예술가들한테 똑똑하다는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 좀 옛날에 왜 운동선수 똑똑하다는 얘기 했었어? 안 맞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진짜 그러니까 진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도 진짜 뭔가 예술인데. 표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진짜 엄청 똑똑하다고 네, 안 하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학 언어 뭐 이거만 잘하면 똑똑하다, 천재다, 영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반박한 비판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아하.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또 초점이 많이 그 뭐라 해야 좋아지고 있죠. 주목을 많이 주목받고 받고 있죠. 있으면서도 출제 경향에 이제 거기가 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가드너가 점차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능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의 지능이 이제는 아니라 더 이상 지능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요? 총 9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드너는 8 이것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가드너가 여러 개가 있다 해서 몇 가지 말하고 시대가 계속 지나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점차 추가돼서 현재는 9개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드너가 정확히 몇 개 말했는지는 가드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나요? 그니까요. 가드너는 살아있어요? 아직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분이 계속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를 건가요? 해서 지능이 하나씩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는 일단 사망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드너 분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키도 커? 괜찮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제가 리비도가 다중지능 지금 이론을 자꾸만. 처음 접하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어떻게 인터넷 찾다가 사진을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빨리 녹음 끝나고 가드너 찾아봐야겠네요. 하지만 조인성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드너가 지금 9개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서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그 9개를 다 외워야 하나요? 그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시험도 중요한데 저는 이 이론들 보고 되게 좋았던 게 진짜 모든 지능이 다 동등하다를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게 없이. 그래서 유아기 애들은 또 마찬가지로 뭘 못한다고 해서 그걸 막 타박하고 그걸 또 키워주려고 뭔가 학습지 학원을 보낸다기보다는 뭔가 잘하는 걸 찾아서 약점을 이렇게 키워준다는 거에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시험에도 잘하는 걸 네. 찾아서 약점을 보완한다. 네. 왜냐면 맨날 공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세상 모든 게 다 공부지. 네. 운동하는 것도 김연아 선수. 그쵸. 그것도 공부고 왜냐면 그 사람도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공부인 거죠. 그쵸. 맞아요. 되게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게 이 좋은 부분 이론은 같아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뛰어난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유아 발달 그 개인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도 통합교육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유아도 자신감이 생겨서 그쵸. 자아 존중감도 생기고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고 만능이네요. 그럼요. 다중지능이랑 만능. 저는 이 이론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그래서 잘생기시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생겼는데 똑똑하기까지 하네? 그렇죠. 뭔가 하나 부족할 거예요. 할아버지야. 그렇겠죠. 지금 엄청 시무룩해지셨어요, 지금. 굳이 그게 중요합니까? 맞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쵸. 제가 언제적 사진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출에서도 현재 나온 걸 보면 옛날에 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탁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아하. 또 그거 외에는 사례를 보고 이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들의 이론 중에서 무엇이냐 뭐 이렇게 어떤 지능에 대한 설명. 네네 다 이제 보통 그렇게 지금까지는 나와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출에 기반을 해야 되니까 뭐 자세한 거는 5월 이후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였냐면 몇 차례에 걸쳐서 예나 방향이 다 대인관계 지능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시대적인 조류를 네. 반영을 하고 있는 인성 거죠. 때문일까? 사회성.
그렇지. 공동체성 그렇지. 다 하면 민주시민의 양성. 그렇죠. 그게 아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 가정의 하고 있어요. 목표.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고 치면 자연지능, 네. 자연지능에 해당되는 거, 생태학적 감수성, 그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지구, 이런 차원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그 원래 8가지였다가 최근 들어 이제 9개로 늘어났다 하는 그렇죠. 마지막에 늘어난 것도 사실 사회관계랑 너무 연관이 많이 되는 사회성과 관련되는 지능인 걸 보아서는 그렇죠. 실존지능에 대한 얘기니까. 네, 대인관계지능, 개인 내 지능, 실존지능 이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개인 내적 지능에서 발전해서 실존지능 네. 이것까지 합쳐져서 이제 9개라고 하는데 이 실존지능이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심오하죠.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게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나왔었던 거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통합교육의 차원으로 이걸 분명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도 그 통합교육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프로젝트 스펙트럼이라고 불리우는 자유선택 활동과 비슷한 코너의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활동을 하는 것의 핵심은 아까 유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약점 지능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논리수학적 지능은 약한, 예를 들어서 수리적인 계산이 약한 아이들을 수리적인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시공간적 지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약하다 그러면 네. 시공간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분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논리수학적인 형태의 지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피자 나누는 피자. 거 같은 나 거? 지금 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고프구나. 내가 피자 먹고 싶나 지금. 탄수화물 안 된다니까. 피자는 그러면 그 위에만 이렇게 걷어지시는 건 어때요? 치지만 빵은 버려야겠죠? 어떻게 버리죠? 아쉽지. 그 맛있는 걸? 빵이 슬퍼합니다. 이건 무슨 사고일까요? 그죠. 뭐라고? 좀 사고인가? 정신 나가. 지금 가드너야? 가드너예요? 계속 네. 전투잡기에 너무 충만해요. 가드너예요? 네. 네. 다시 돌아와서. 피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자. 네. 네. 많이 쓰는 내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으로 확장되어서 사고를 한다면 그래프 활동. 그래프 활동 좋습니다, 진짜. 그래프 활동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서 그 공간적인 차이, 시공간적인 차이를 통해서 논리 수학적인 형태의 차이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아. 야, 가드너 하면 피자만 생각나겠는데? 그래프, 피자, 그래프 이렇게 되겠는데. 아니에요. 가드너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대신에 외워드립니다 해서 가드너 이 9가지를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나. 한 번에 외우실 거예요. 네, 아마. 한 방에 오, 정말 자신감. 오. 보장합니다. 왜냐면 유아교육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면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딱 연관지어서 그걸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너는. 자, 가드너도 보내드릴까요? 네, 안녕히 네, 가세요. 그렇습니다. 빠이빠이. 네, 생긴 분. 진짜 이제 중요한 정신분석과 인지발달이 크게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크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숙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교수학습론에서의 접근 형태를 네, 비교하고 맞아요. 싶은 거군요. 여기는 뭐 학자별의 비교라기보다는 성숙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자체의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아제와 비고스키는 상호작용주의 혹은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해낼 수 있다면 네. 교수학습적인 측면, 특히 의사소통을 공부할 때 이 세 가지의 측면이 모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수이신 분들도 우선 들어두시면 의사소통 이론에서 언어 발달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때 행동주의적인 학습 이론적인 관점이 있고 생득주의적인 성숙 이론적인 관점이 있고 상호작용 이론적인 구성주의적인 관점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피아제와 비고스키는 상호작용주의, 구성주의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나머지 이 두 가지를 또 이제 비교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초수 때는
이 이론들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당연히 개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그러면 각 챕터별로 다 따로따로 외우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개론 공부하고 강론 공부할 때도 강론은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개론 챕터와 강론 챕터 다 따로 외우는 거죠. 하나도 연관 짓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5, 6월 넘어가서 7월쯤 되니까 이거 다 합쳐지는 건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래서 먼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뒤에 거랑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듣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앞에서 공부할 땐 예습이 되고 뒤에서 공부할 땐 복습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언어랑 연결된다는 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때 네. 가서 이렇게 들춰서 보면서 결국에는 뭐 초수이신 분들도 결국엔 그 경험을 하는 거고요. 네. 재수이신 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돌려서 공부할 때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이 임용고 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오케이. 성숙이론. 그래서 성숙이론이랑 행동주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비교하면 두 가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구성주의 이론, 그 인지발달 이론에서 얘기했을 때 문화로 나누어서 딱 배경을 베이스를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은 단어가 하나 있죠. 그쵸. 때를 기다려라. 준비도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 준비도가 가장 많이 딱 떠올릴 때가 이제 성숙이론에서 계제를 얘기하면 준비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때를 기다려서 가르쳐라. 그런데 이 준비도가 행동주의에도 나오죠. 그쵸. 행동주의는 근데 약간 다른 게 계젤은 이제 내적 성숙? 이제 얘가 성숙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 행동주의는 약간 그렇게 얘가 성숙될 수 있게 환경을 준비해주자. 네. 딱 학습 이론적이죠. 뭔가를 환경적 자극을 주어서 준비도를 갖추게 하자. 네. 그쵸. 그러니까 성숙 이론은 준비도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라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MSG를 그래. 들어가면 하염없이라는 말은 좀 위험한 것 같은 게 우리 강독반에서도 네. 보면 환경적인 측면을 계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염없이라는 말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그냥 적당히 물론 환경을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더 어떨까요? 환경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인정은 했으나 성숙주의 그죠? 성숙주의에서 말하는 준비도는 그냥 기다림의 초점이라면 행동주의는 그 기다림의 시기를 앞당기는 거죠. 환경을 더 준비해줌으로써 그쵸. 그렇게 구분을 하면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된다. 준비도를 갖추자. 네.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세부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세부 내용 말고 여기 세부 계절이면 내용. 계절의 세부적인 사. 네네. 행동주의면 행동주의에서 또 파블로프 다르고 스키너 다르고 네. 그러면서 교수학습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도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나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개 생각나고요. 스키너의 경우에서는 강화라는 말 생각나고. 쥐가 생각나죠. 너무 우리 수험생 입장인가? 새 교수님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네? 새 아니에요? 새도 있어요. 새도 있어요. 쥐도 있고. 네. 거긴 개만 있다면 여기 새, 쥐 뭐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개, 새, 쥐 막 네. 욕한다 이제. 개, 새, 쥐 이렇게 연달아 얘기하기 좀 이상하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새랑 쥐랑 그만하자. 그래서 준비도는 네.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럼 준비도 위주로 해서 구분해 놓으시고 하위 이론 용어들 뭐 성숙주의적인 차원에서 유전적인 영향 뭐 네. 이런 얘기들 생각해야 약간 언어 교육할 때 준비도 많이 그렇죠. 생각해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약간 부모님들의 형태가 약간 언어 교육할 때 기다리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한 유치원이나 이런 데 이제 기간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애가 보니까 막 한글 써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학습지를 시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한 한글나라. 삐 거의 홍보 땡땡 나라 그런 거 막 시키는 이렇게 딱 눈도 높이를 맞추고 코리아 월드 맞아. 눈도 그렇게 두 특성으로 나뉘시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예시 들으니까 두 부류보다 세 부류로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반반 섞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언어 이론으로 나온다. 다만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렇게 두 개를 방금 들은 예시로만 기억을 하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죠? 지금 언어에서의 저희가 말한 준비도는 성숙이론 쪽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애가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이 준비도를 말하는 행동주의 입장은 애가 쓰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맞지만 그 아이가 직접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학습지 해, 뭐 이거 해. 저는 뭐 이거 제 이해인데 갑자기 교수님 눈빛을 보니까 제가 틀린 것 같네요. 이게 뭔가 학습지 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TV도 한글이 나오는 TV를 틀어주고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벽에 한글을 붙여주고 이렇게 환경을 제시해 줌으로써 애 스스로 이게 뭐지? 궁금하다는 흥미가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개념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계절의 준비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계절이 준비도에서 환경을 완전 배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환경적 자극을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벽지에 기억린 하나 붙여주는 거?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애기가 준비됐을 그냥 이렇게 보고 앉아서 혹시 이렇게 그냥 재미로 보다가 습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도를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놨을 때 아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읽는 거고 안 돼 있으면 못 읽는 거니까요. 그러면 방 안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성숙주의의 준비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꼭 그렇게 성숙주의와 행동주의로 나눠야 하나요? 막 이렇게 측면을 구분을 해보자면 저는 그거를 행동주의로 생각을 했으니까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도의 말하자면 개념에서. 구성주의 아닌가요? 유아가 직접적으로 그걸 가지고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구성주의를 행동주의는 이런 걸 내가 그러니까 유아가 뭔가를 이렇게 우연찮게 했을 때 이걸 강화해가지고 네. 더 이렇게 잘하게 만드는 거고 성숙주의는 진짜 얘가 할 수 있을 이렇게 내적으로 유전적으로 자라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걸 읽는 거를 말을 하는 거니까 저는 성숙주의와 행동주의만으로 그 붙여주는 거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그러면 학습지를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건요? 그건 행동주의인 거죠. 왜냐면 그 외에 언어 발달 쪽에 기억력을 따라싸게 한다거나 뭐 일괄적인 그런 교정적인 그런 네. 학습지를 이용한 거는 그게 약간 학습 학습이론이잖아요. 그건 이제 의사소통 이론 가면 세 가지 이론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생득주의는 내재적인 기재, 촘스키로서 얘기하는 보편 문법과 변형 문법에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뭐 표층구조, 심층구조라고 하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생득주의에서 레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시기까지 적기 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쪽으로 생득주의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때 그 단계에 맞춰서 교육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클레이라든가 자롱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론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학습 이론, 행동주의에서는 사실은 환경적 자극만을 주는 것을 오로지 행동주의로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얘기를 하면서 구성주의적인 어떤 맥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인쇄물을 많이들 접할 수 있는데 그 환경 인쇄물에 대해서 유아가 개인 스스로가 인지구조를 바뀌어준다든지 아니면 환경 인쇄물을 통해서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규칙이나 내용들을 내면화하거나 아니면 적응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종의 상호작용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동주의적인 입장은 부호중심 접근. 다시 말해서 스텝을 나눠서 음소, 음절로 발전하고 그것들이 충실하게 하게 되면 단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위의 스텝을 하나 밟아서 이게 이제 그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학습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학습지라고 하는 것도 다 프로그램 학습이라는 거예요. 기억 니은부터 배우는 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가나다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단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난이도 순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정답 반응을 많이 하게 해서 최종적인 언어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의 입장은 이제 행동주의적 입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건 뭐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맞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맞아. 위험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아.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방금적으로 한 예시를 두고 이거냐 얘기하는 건 맞아요. 무의미하네요. 위험했어요. 맞아. 오케이.
이런 차원으로 발달 심리를 또 이제 하나 봐서 행동주의와 성숙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동주의에서 파블로프, 스키너, 왓슨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네. 하나 있어요. 약간 삐딱선을 탄. 이다나. 그리고 인지주의와의 어떤 그 혼합을 시도한. 맞아요. 제가 어디서 그냥 귓동량으로 듣기로는 반두라가 그랬대요. 나는 학습 이론가가 아니다. 난 행동주의 이론가가 아니다. 나를 사회인지 학습 이론가라고 불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었어요. 멋있네.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반두라. 삐아제도 그런 자기가 강단. 구성주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죠. 다 후대에서 네.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음.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라는 이론을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책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뭐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관찰학습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아주 유명하죠 그게. 네. 관찰학습이라고. 관찰학습이 더 공부할 땐 이해하기 맞아, 쉬울 맞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회학습 이론, 뭐 사회인지학습 이론, 뭐 인지사회학습 이론 다 같은 다 반두라의 같은 말입니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론을 쓰라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요. 그냥 이 사람의 배경을 알기 위해 이 개념을 아는 그치. 거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서 쓰라고 못할 거예요, 그분들도. 중요한 뭘 건 맞게 해줄 건데? 사회와 인지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쵸. 행동주의에다가 플러스 인지 발달적인 부분을 음. 함께 고민한 학자를 반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반두라가 상호 결정론도 말을 했잖아요. 네. 이제 원래 행동주의가라고 하면은 환경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만 말해야 되는데 반두라 아니다. 환경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뿐더러 행동도 뭐 인간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행동도 바뀔 수 있고 행동함에 따라서 환경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의 상호 결정론도 이야기를 한 학자이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배경이고 반두라는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찰학습에 맞춰서 관찰을 통해서라고 하면 그럴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관찰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거를 모방하면서 학습한다라고 이야기한 학자이기 때문에 관찰학습이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하시고 이론의 내용과 잘 매칭이 되실 그죠. 거예요. 또 매칭이 잘 되니까 시험 문제로 이 관찰학습의 구성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네. 그 반두라를 공부하면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는 반두라가 강조한 효능감 개념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요. 맞아요. 자아효능감. 그게 이제 교사 효능감, 교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우 가서 중요하죠. 네, 결과 기대, 그다음에 효능 기대라고 하는 네. 것으로 가서 개인적 교수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 이런 차원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서 교사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교사 효능감을 갖추기 위해서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특히나 반성적 사고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천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는 게 최근에 이제 관점입니다. 오케이, 와 오늘 되게 많은 사람 봤네. 되게 알차네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되게 많은 사람 너무 조인성 재밌어요. 봤어요. 또 하나 알게 되는데 가재도는 잘생겼다. 맞아. 반두라는 찾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다 얼굴 한 번씩 보는 걸로? 그렇죠. 피아제도 얘기했고 에릭슨도 얘기했고 네. 아니 프로이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프로이드, 에릭슨, 짚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알았어. 방어기제도 말하고 방어기제도 말하고 발달에서 중요한 거 다 말한 것 같아요. 피아제, 뭐 더 있나요? 비고스키, 가드너, 네. 그다음 게젤, 네.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진짜 했습니다. 많이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또 우리 수다 떨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좀 들으시고요. 네. 이제 책상에 앉아서는 기억나는 것들 메모해놨다가 한 번쯤 이렇게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강질나게 하지 말고 코너 속의 코너 대신 외워드립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는 가드너와 반두라. 이제 잘생긴 가드너와 얼굴을 아직 알지 못하는 반두라. 이렇게 두 명의 학자들의 이론에서 외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가드너? 네, 너무 많잖아요, 진짜. 다중지능 이론의 그 9가지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선수랑 교수님께 이미 말씀을 드려서
별로 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신기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방청객 모드로 맞아. 돌입해 주십시오. 진짜 신기하셨는데. 자, 먼저 이 9가지를 외우기에 앞서서 임용고시생이라면 당연하게 외워야 하는 누리과정의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신, 의, 사, 예, 자. 딩동대 맞습니다. 이 신의사예자가 되게 기본적인 거 가지고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기본적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합격합니다. 그럼요. 베이스가 튼튼해야. 가끔 이런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그럼요. 안 되지만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다 휴가라는 방송. 네. 수용하는 방송. 네. 자, 그러면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는 손가락 5개 펴보세요. 그래서 엄지부터 신, 의, 사, 예, 자 이렇게 두 번째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검지, 신의사 예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맞네요. 소지. 오. 그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신의사예자를 하고요. 이제 9가지를 여기에 넣어볼 거예요. 5개예요? 이 5가지 안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랑 연결지어서 암기하시면 훨씬 더 많이 다가오실 거예요.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을 구분해서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 이름이 똑같은 가드너의 지능이 있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 아. 네, 신체 운동 지능 그럼 거기 엄지 손가락에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신체 운동을 하려면 좁은 데서 못 하죠. 지능. 넓은 데서 해야 되죠. 그래서 공간 지능. 와. 이게 다는 너무 아니라니까. 티나나요? 이게 나중에 네. 자연 탐구에도 가고요. 예술 경험에도 네. 이 공간적 지능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그렇게 비판적으로 다가오실 겁니까? 우선 이거는 9가지를 대신 외우는 외워야 거. 되겠네. 알았어. 재밌는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근데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만 저희만 듣고 당연히 외우시는 거는 아니시고요. 저희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좀 더 구분을 짓는 거지. 이 세부 내용과 이제 사례를 보고 분석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에릭슨. 네. 고마워 반응해줘서. 저 지금 자 엄지손가락 신체 운동 건강. 신체 운동적 지능, 공간 지능 넣으시고요. 아? 의사소통은 의. 뭐가 있죠? 의사소통은 하나 딱 있습니다. 언어적 지능. 그죠. 언어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지능 필요합니다, 언어. 넣으시고. 나 손가락 폈어.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관계 영역이잖아요. 네. 이 사회관계 영역의 누리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부터 시작해서 나,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동심원적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먼저 개인 내 지능이 들어갑니다. 개인 이의 지능. 네. 그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이제 점점 더 늘어나니까 대인 관계 지능 여기 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실존 지능. 최근에 나온 거. 네, 사회관계 개인 내 넣으시면 지능에서 됩니다. 발전한. 네, 실전. 개인 이해 지능에서 발전한 실존 지능까지 넣어주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이 안 되는데. 예술 경험. 네. 예술 경험에도 딱 들어가는 예술 보통 하면은 음악, 미술, 체육 생각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음악적 지능. 음악적 지능 여기 들어갑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났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의미죠. 마지막으로 자연탐구 지능. 자연탐구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새로운 10번째 지능입니까? 이름이 똑같은 자연지능이 들어가고요. 우리 누리과정 또 연계 생각해보면 자연지능을 과학으로 봤을 때 큰 축으로 수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 수학적 지능 이렇게 외우시면 시험 보실 때 딱 뻣뻣 생각 안 나도 이건 신의사회전 너무 저희가 익숙한 거니까 외우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이해하기 쉬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험장에서 손 다 피는 사람 무조건 이거 들은 사람인 걸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1, 4, 5 홀수는 2개씩 들어가고요. 짝수는 하나씩 들어가면 2, 1, 2, 1, 2 이렇게 하면 딱 8개예요. 실존지능 잘하면 2, 1, 2, 1, 2 네, 이렇게 그런 돼요. 다음에 실존지능을 하나를 사회관계에 넣는 거죠. 그래서 공간지능을 신체에 넣은 겁니다. 네, 다 큰 뜻이죠. 막 1, 3, 2 뭐 이러고 그럼요. 헷갈리잖아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누리과정에 그러니까 없는 결론은 규칙을 2, 우리가 3, 찾은 1, 2. 거예요. 그죠? 둘이 이렇게 대칭되는 네. 그렇죠. 중지를 중심으로 해서. 좋네요. 음. 데칼코마니. 이 중지 좀 접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신의사 예자 피게, 네. 신의사 예자. 하나씩 피셔야죠. 맨날 주먹. 주먹. 유아들에게 그렇죠. 하나씩 보여주듯이. 신. 주먹 신의 신체 운동적 지능, 공간 지능, 언어적 지능, 사 개인관계 지능, 개인 이해 지능, 실존 지능, 예. 음악적 지능, 자, 자연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이렇게. 나는 논리 수학적 지능부터 먼저 할래.
그거는 개인 취향이시니까. 저는 자연탐구 영역이니까 똑같은 이름. 자연, 어. 지능 뭐 이렇게 는 거죠. 네. 그럼 사에서도 개인 먼저 외우시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설명해 주신 저 대로. 새침한 표정은 뭐죠? 하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가락 피고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걸로. 네. 네, 계속 좋습니다. 하다 보면 금방 네. 외워지시고. 설득돼. 네.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묘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 주 더 기다리셨으니까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아까 반두라의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관찰학습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그쵸. 쏙 들어오실 거예요. 저번 주에 이거 없었어요. 저희 새롭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한 주 더 그럼요.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기다리셨죠? 이거 뭐야? 갑자기 아무도 안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댓글에 써주신 분 있으셨어. 기다려진다. 감사합니다. 여튼 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귀에 쏙 들어가게. 음흠. 반두라의 관찰학습 구성요소 하면 주파 운동. 빠밤. 이거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닙니까? 아, 요건 앞글자긴 한데요. 주파 운동? 네. 주파가 뭔데? 주파가 주파수 생각하시면 이렇게 띠 헤르츠? 이렇게 운동 이렇게 S파 잘 기억 안 나요. 종파, 횡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 그런가? 그냥 주파수.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를 아, 생각하십시오. 교수님 종파, 횡파 중학교 과학 문제 나옵니다. Sorry. 예. 오래돼서. 아, 이거 한 방에 훅 보내는 거. 그래서 그 주파를 생각하시면 저는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그 심장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주파라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심장 이거 체크를 하면 그게 바로 주파 운동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파, 파지. 운동대생, 동기화. 네. 대리님. 아, 이 대리님은 뭐냐면요.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남자친구 움직이는데 왜 대리야? 대리가 그냥 하나 더 붙여봤어요. 동기화에 안에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오늘 유선수 왜 이러죠? 더워서. 너무 더워. 아, 여기 방이 좀 더워가지고. 맞아요. 그 방금 유선수가 이야기한 게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 동기화에 동기화 될 수 있는 것 중에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수업 때 다 배웠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이거 다 복습 프로젝트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대리 강화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현장에서 대리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여서 우리가 이 대리 강화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관찰학습의 구성요소 주파 운동까지도 좋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대리 강화를 외우기 위해 주파 운동을 하고 있는 대리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헐빛 이게 춤추는 대리님 실성이 갑자기 생각하시면 나온 게 아닙니다. 약간 뇌 속에 활성화 확산? 네. 그래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확 생각이 난 거죠. 이제 회사를 딱 나는 아직 인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뭐 1년 차다 이렇게 생각을 딱 갔는데 사무실에 대리님이 먼저 와서 손으로 그 주파 운동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좀 넘어갔어요. 배고파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라고 하는 거에서 운동에 충실해서. 강화를 받았다라고 네. 하는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네. 한다면 대리 강화라고 네. 하는 거. 그래서 주파 운동 대리님. 주파 운동을 하는 대리님. 네. 그걸 또 이 하는 보는 거잖아요. 대리 강화의 뜻이 보는 거잖아요. 나도 해야겠다. 그치? 저렇게 하면 뭐가 좋나? 그렇다고 대리님 따질 할수 없지 아침 운동 않습니까? 하시나? 지금 이걸 봐야 돼. 지금 어떻게 주파 손으로? 운동을 하는지. 손으로 이거 보이는 날이 언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외부 보이는 날도 하겠다고? 보이는 날이 언제 한번 해야겠네요. 안돼 그러면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이랑 같이 하면 어디다 대고 조인성이야? 뭐 맞아.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돼요. 보이는 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신의사 예자 5가지로 손가락 봤고요. 주파 운동 대리님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렇게 2가지 알아봤고요. 대신 외워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우리도 끝!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주에 봬요.